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지금 뉴로 피드백을 많이 쓰는데 이제 저희가 이 QEEG를 통해서 제가 한 환자는 결국 부부 갈등 때문에 오기는 왔으나 굉장히 앵자이티가 심하고 또 디프레션이 있는 그런 남자 39세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QEEG에서 제가 그 다음 거를 보겠지만 일단 먼저 저희가 그 앞부분에서 제가 좀 보면 먼저 우리가 델타파는 가장 저주파로서 슬립 무의식의 마음 0.5에서 3Hz에서 해당하는 것다고 볼 수 있고 세타파는 굉장히 deeply relaxed 되어 있지만 inwardly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창의력이나 영감, 깊은 명상 때 이 델타파가, 세타파가 많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파파는 어떻게 보면 하의식 체계와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평화롭고 이완된 감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성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우울증인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파는 세 가지가 있는데 SMR이라든가 미들 또는 하이, 그 위에는 감마파는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 베타파가 뜰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불안되는 긴장파가 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떤 그 extremely 어떤 anxious한 스테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파파의 전두엽 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티피컬한 디프레션 증상을 보였었고 또 베타파가 전반적으로 전 영역에 올라가 있어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티엔자이티와 안티디프레산트 메디케이션과 또는 부부 갈등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풀면서 많이 호전되었던 그런 환자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우리 뉴로 피드백은 피지컬 레스트에서 상당히 우리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거나 철학적인 어떤 기분이 들지만 우리가 의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알파 세타파를 통해서 세타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뇌의 세 가지 축,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요거 지금 저희가 이 세 가지 엑시스의 균형을 저희가 잡아줌으로써 아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가야 되면서 뒤로 가네요. 여기 바디마인드 메디슨에서 저희가 뇌세포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때 뉴로 피드백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타파를 활성시키고 우리 알파 세타 트레이닝을 사실 우리 PTSD라든가 만성피로 증후군은 우리의 사이코테라피나 또는 메디케이션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굉장히 언컨셔스의 레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명상파가 많이 뜨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마음에서 피지컬 레스트를 얻는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엑시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콜티컬 서브 콜티컬 엑시스나 안테리오 포스테로 엑시스, 그 다음에는 라테럴 엑시스의 이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뤘을 때 가장 뇌 상태가 가장 잘 워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좀 더 어프로치를 했으면 피지컬 레스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레스트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제가 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호저의 공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나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당신한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고 배우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peace and harmony in relationship with people in the context of caring and loving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휴식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KBS에서 나오는 그 이효정 씨가 얘기한 그 80초 얘기를 통해서 책을 제가 봤는데 호저의 공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저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뭐 가시가 서로 찔리는 거는
현실은 아니나 프로이드가 분석할 때 집단의식과 개인의식을 분석할 때 그 예를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너무 멀리 가면 추운 겨울에 추운 그러니까 가장 그 호주들이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절한 그 거리를 이것을 자기가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호주의 공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가족관계나 어떤 친구관계들에도 상대방이 그 감포르트 좋은 사람과 편하게 느끼는 관계를 우리가 잘 감지를 해서 그 부분에서 내 자율성이나 특징을 상해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이런 호주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그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인데 이 사랑이 doing이냐 being이냐고 할 때 이 에릭 프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액티브 파워 인 휴먼 빙 인간이 어떤 리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스팅츄얼한 어떤 그런 리드 베이스가 아니고 인간 존재의 실존이면서 어떤 하나의 나와 너가 만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틴 부보의 I am now의 개념에서 I의 it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셀프 센트럴리스에서 상대방을 하나의 물체나 어떤 사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being과 being이 만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관계.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안식과 평화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좀 가정이 우리의 쉼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사회가 기댈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학교도 너무 바쁘고 아이들이 학원 가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어떤 그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어디 가서 마땅히 쉴 데가 없는데 우리가 좀 더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 사랑의 관계, 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사랑의 가족 관계가 릴레이셔널 웨스트를 주는 그런 어떤 그 관계로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 쉼터가 되려면 부부간의 사이, 인간관계,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서 이 아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면 마치 그거는 제가 조금 어트리치먼트의 몰비가 말한 대로 안전지대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면적 실체로 자리 잡으려고 말미암아 앞으로의 감정 조율이라든지 앞으로 그 아이가 나갈 때 자기를 성찰한다든지 또는 오픈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 그 마음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프로치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퍼스널 스페이스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티오리에서 인간의 어설티브 스킬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조그만 거지만 서로 각자가 자랄 때 자기 뿌리가 있어야 될 자기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피지컬, 사이콜로지컬 스페이스가 우리 주위에 뭔가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I and U가 별로 많지 않고 우리가 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밍글링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쉼의 관계적인 쉼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 자체 속에서 개인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보장해주는 그런 가족관계 또는 우리 일터가 좀 되었으면 좀 더 쉼이 가능하고 좀 더 교감신경 항진증이 잠깐이나마 부교감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체험적인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프로세스를 좀 더 도와주고 그리고 뭔가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어태치먼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가 커서 인터퍼스널 컨피던스로 자기 사회생활이나 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애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 마음의 자유, 저는 프리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삶에서 뭔가 우리가 쉼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뭔가 구속감을 받고 프레셔를 받고 압박감을 받고 뭔가 가슴이 막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쓰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특별히 한국 문화는 뭔가 그룹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내 속에 있는 어떤 애착관계의 안정기지를 통해서 좀 더 자유함을 본다면 뭔가 쉼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속에서 자율적인 사랑 뭔가 억지로 남에게 어떤 푸시가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단해서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부족함도 여유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면화된 그런 안정감을 주는 내적 존재감에 대한 안정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esting zone for one's own and others.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안에 그런 어떤 그 쉼의 경험이 있을 때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아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간이 없으니까 남편의 어떤 그 짜증이라든가 신경질을 받아줄 공간이 없고 남편 역시 일에 치달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들을 기운이 없고 나 좀 가만히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 치료를 할 때 서로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쉼의 공간,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 놀러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거를 그 사람들 사이에 사이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모셔널 인티마시는 이모셔널 레스트인데요. 우리가 감정적인 것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내가 감정을 드러내놓을 때 상처받기 쉽고 트라우마를 많이 받지만 그날 이런 어떤 그 인티마시를 통해서 감정적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운다리 개념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쉼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심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그 학업을 위해서 또는 어떤 그 경쟁사에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는데 그 바운더리가 많이 깨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이 되지 못하고 자율적이 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자라가는 충동적인 면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때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 바운다리가 있어야 되고 요즘 아이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들 뺑뺑 돌립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고 신체적으로 너무 유약하게 자라는데 우리가 정말 부모 자녀 간에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프로퍼 바운다리가 필요하고 아이 스스로가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 아이의 개인의 건강과 미래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